그러니까 제가 김진주 씨 책을 읽으면서 이게 좀 굉장히 진짜 와닿았던 게 오죽 답답하고 오죽 억울했으면 본인이 자기 다친 거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네이트판 이런 데 올리고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것도 처음에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경찰이 어. 타박상조차도 안 찍어갔더라고요. 아. 제가 온몸에 멍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 찍어갔어요? 네, 그래서 어. 혹시 제가 죽었더라면 이거 어떻게 했을 건지.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언니한테 이거 나 노출 사진 다 찍어줘. 이래서 그걸 언니가 다 찍어주고 세상에. 도주하는 와중에도 네. 경찰이 뭐 저를 지켜준다거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랬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검사가 나를 대신해서 이 피고인을 피의자를 혼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다. 정치 그런 생각이 검사는 네. 거의 저한테는 허상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검사님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근데 1심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소장 변경이 안 된 거는 결국은 이제 DNA 검출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송치 단계에서 DNA 그 감식을 안 했었던가요? 그거 어때요? 지금 그 검사님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폭력의 어떤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흩어져 있었는데 네. 성폭력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자 진술 그리고 네. 이제 DNA가 검출이 되면 이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어떤 보강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그때 당시에 김준 작가님은 이제 병상에서 이제 어. 생명의 총각을 다투고 계셨던 터라 네. 그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DNA 검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네. 속옷에 대한 DNA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의뢰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안 됐어요. 네,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네. 이제 경찰에 전화해서 네. 이제 속옷에 대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이게 DNA 검출 의뢰가 됐냐, 감정 네. 의뢰가 됐냐라고 했더니 그걸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네. 그럼 그 속옷 어디에 있냐라고 네. 했더니 일단 속옷 찾아가지고 연락드리겠다라고 했고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언니분께서 네. 그 속옷을 전 진짜 그 원본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사실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만약에 그 속옷을 폐기했거나 세탁을 했거나라고 네. 하면은 사실 거기 일단 증거 자체도 이제 감식 자체도 안 됐을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전화로 빨리 그럼 속옷을 확보해서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출 의뢰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사건 수사하는 와중에 이제 경찰에서 그 속옷을 확보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공판 카드에 그 회신이 이제 감정한 결과 회신이 오면 네. 공소장 변경의 여지도 있으니 이제 네. 공판 단계에서 조금 참고하면 된다. 그렇게 기재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보안 사건 없어지면은 네.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네. 바로 전화로 할 수 없고 당연히 네. 이제 보안수사 요구 서면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아시다시피 서면으로 왔다 네. 갔다 하는 그 접수되고 배당되고 하는 절차 동안 네. 그런 중요한 증거가 이제 멸시될 우려가 그러네요, 있는 거죠. 진짜. 그 시간이라는 맞아, 맞아. 것이 네. 그렇고 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영상 조사처럼 네. 제가 그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탄핵하는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피의자가 거짓말하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명확한 거짓말인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검사가 심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보안 수사권이 완전 폐지가 되면 네. 조금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또 그 검사는 공소 유지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공백은 어떻게 메워질 것인지 많은 그러니까요.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속옷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청바지에서 나왔잖아요. 그 청바지 구멍이 숭숭난 청바지 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대검에서 이제 121곳인가 그렇게 그 표본을 갖다가 그 펀칭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네. 구멍이 이제 100곳을 넘게 뚫으니까 진짜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결국 DNA가 안쪽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안쪽에서 나온 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이게 성범죄로 가려면 네. 이 가해자가 이 7분의 사각지대를 끌고 가면서 저를 업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청바지는 묻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안쪽이가 있어야 네. 가해자가 성범죄를 취지로 해서 무언가를 했다. 네.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 조사한 그 결과들 이런 거 기록들을 보는데 가해자가 원래 보통은 청바지 같은 건 안 만졌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청바지에 지퍼나 단추 같은 건 안 만졌어요라고 아.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야.
그래서 제가 계속 안쪽에 제발 좀 해달라. 네. 속옷을 밴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통틀어서 해달라. 이렇게 네. 했는데 처음에는 아마 면봉만 훑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네. 진짜 망사 스타킹처럼 너덜너덜하게 120여 개의 표본을 검사를 하면서 이게 네. 성범죄 등 살인 미수로 바뀐 게 돼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그때 DNA 검출됐다라고 얘기는 그럼 언제 들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되자마자 들으셨던 거 그것도 나중에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나중에 하셨던 거예요? 아 이게 사건 기록 검색을 해보면 네. 이게 사건 번호 검색을 해보면 네. 이 공소장 변경 신청이 이미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님한테 전화해서 이심 네. 김태훈 검사장님이신데 네, 네, 네. 지금은 그분이 이제 저희도 자세한 건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이게 지금 뭐가 검출이 되긴 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공소로 바뀔 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처음에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아, 해냈다. 맞아. 인간 그러니까. 승리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지금 성범죄 피해자가 된 걸 내 스스로 밝힌 꼴이 돼서. 그러네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울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국가가 참 그때부터 너무 네. 밉더라고요. 맞아. 진짜 오죽하면은 사실 성범죄 피해라는 게 당하고도 쉬쉬하고 나를 자책하고 이런 건데 야 드디어 내가 성범죄 피해자가 됐어. 이걸 기뻐해야 되는 거야 슬퍼해야 되는 거야. 진짜 오만 감정이 다 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당시에 그렇게 정말 힘들게 이렇게 DNA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네. 이원석 총장님이 네. 특별히 이제 네. 관심 사건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독려를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제 그 수사권 없어지면서 대검 과수부도 쪼개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디지털 사이버 수사는 중수청으로 가고 DNA는 공소청으로 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사건이 만약에 발생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네. 수사라는 것은 유기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수사라는 것도 시적절성이 있는데 저도 사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었는지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있고 네. 제가 이렇게 같은 이제 과학 수사가 이루어져야 사실 어떤 수사에 대해서 유기적이고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수사 시체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쪼개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과연 뭔지 그렇죠. 네 저도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준을 알 수 없는. 그럼 우리 신문사로 따지면은 이제 정치부는 부산에 있고 막 그렇습니다. 경제부는 대전에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렇죠. 그러면 세제 혜택 막 이런 거 발표하면은 정치부 경제 물론 이제 뭐 전화로 하긴 하겠지만 말은 쉽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또 개정 형사소송법은 다 이제 이걸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제 시간 소요는 자명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정말 이제 지금 2026년에 서면이 웬 말이야 진짜. 너무 네. 부끄럽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중상해로 끝날 뻔한 사건이 1심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12년, 그것도 20년 구형인데 깎은 거죠. 8년을 깎은 거고, 2심에서는 그래도 DNA가 검출이 돼서 이제 강간살인미수로 20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진짜 피해자가 애쓰고 이렇게 보안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상해로 끝났으면 지금 뭐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 나왔겠죠 아마? 이미 어떻게 나왔죠. 됐을까? 이미 나왔을 거고 음. 가해자가 인정이나 어떤 뭐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그때는 양형 사유가 굉장히 많이 쓰였기 때문에 네. 이미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해자를 알지도 못한 채 죽지 않았을까.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도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면서 야 이거 매년 이 사람 전과 18범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온갖 가명의 기술에다 통달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몇 년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막 2, 3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네. 진짜 사법 체계가 만든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맞아. 얼마나 이 가해자들에게 범죄자들에게 열린 문을 열어줬으면 네. 얼마나 그럴 때만 자비로운 건지 그냥 그런 지점에서 피해자분들이 과연 이 형량을 만족하지 못해서일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재판부가 너무 양형 기준을 열어놓은 거 아닐까? 초범이라서 덜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지점에서 너무 추상적인 기준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초범이고 진짜 거의 무슨 부동문자처럼 외우잖아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판사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의정 사건 때 취재진한테 이거 모방범죄 생기니까 너무 세세하게 묘사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 판사. 그 판사가 이제 김진주 씨 1심 판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모방범죄가 영상 때문이 아니라 가명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게 했어요. 너무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해주신 게 저도 이제 나름의 기록들을 다 남겨야 하기 때문에 1심 네.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해서 그 12년이 됐다고 하는데 네. 가해자 반성은 완전 거짓말뿐이고 음. 실질적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 재판 기록을 알려고 하니까 네. 1심 끝나서 준다고 했잖아요. 아, 그런 지점만 그러니까요. 봐도 네. 피해자가 이 나서는 게 굉장히 장애물이고 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신림로 이 살인 사건이 있으면서 네. 제 사건과 관련돼서 제 피해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모방범죄다라는 게 밝혀진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지점에서 갑자기 이 언론에게 조심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건 그 판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실 저도 아니 그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중앙지법 있을 때도 뭐 중요 사건도 많이 하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까지 모방범죄를 우려? 근데 그 앞에 사건은 뭐지?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그런 식의 행태가 지금 정치권에서 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법 개정 이후에 이 돌려찾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것도 보안 수사가 아니라 피해자가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언론이 뭐 그것이 알고 싶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보도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랑인가요? 자랑. 일단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마 이 민주당에서 한 얘기는 네. 피해자를 올려쳐주면 이 피해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 맞아요. 올려치기다. 피해자 올려치기. 네. 근데 저는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저지 이게 저를 이렇게 올려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완벽하게 검사님들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살인미수가 됐고 네. 성범죄 등 살인미수가 된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네. 1268장도 안 읽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2차 가해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누군가는 지금 신상 공개를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쟁 싸움으로 가버려서 제가 M1 피해자가 지금 더 되고 있는 게 네. 저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참 입조심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신상 공개를 피해자 신상 공개를 하겠다고 지금 피의자 피고인도 신상 공개를 안 했는데 전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협박을 한다고요? 네, 이게 진위성은 모르겠지만 네. 그게 계속 그런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아 그것도 법적 대응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소를 하든지.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아 역시 그러니까 진짜 싸울게요. 가만히 안 계시면 죽었으니까. 진짜 싸우셔야 네. 진짜 이 책의 제목처럼 저 어제 다 읽었어요. 싸울게요. 재밌죠? 재밌어요. 안 죽었으니까 정말 네.